최근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장기간에 거쳐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에서 균열과 오염수가 누출됐는데 저장조 내부에 방수 목적으로 바른 에폭시 라이너의 경우 수십 년간 보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입니다. 네. 우선 이 월성원전 민간조사단이 지금 어떤 조사를 하고 있고 또 1차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이번 1차 중간조사 결과 내용을 보니까 지난 3월 30일 이후 조사단이 착수를 했는데요. 네. 월성 1호기 저장조 지하 누설 및 차수막, 차수벽의 건전성, 그다음에 누설 환경 부지 외로 오염 확산 등 여러 가지 포함해서 5가지 항목을 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발표된 내용은 특히 월성 1호기 저장조 지하에서 토양과 지하수에서 70만 베크렐을 초과하는 고농도의 삼중수소와 감마액중인 세슘 137이 측정되었는데 이는 직접적인 저장조의 누설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언제부터 이런 누설이 있었느냐가 중요한데 1997년 벽체 균열 보수 공사가 있었고 2010년에 차수막 보강 공사가 있었고요. 네. 2012년에는 경남 용기 여가배기 설비 설치하면서 차수막이 파손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꾸준히 97년 이전부터 누설이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볼 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삼중수소 누출에 대해서는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위험성이 과장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 얘기고요. 뭐 위험성이 과장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위험성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삼중수소는 직접 당하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월성 주민들 보면 지금 체내에서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삼중수소가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수십 음, 년간 이분들 생활하면서 결국 갑상선암이 타지역보다 2.5배가 높은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규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음, 무조건 지나치게 위험성이 과장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 시민들한테 호도시키는 거고요. 음. 저장소에서 일단 누설이 되고 있다는 거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누설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누설된 것 자체가 자연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라서 잠재적 위험성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에서 균열과 오염수 누출이 있었다는 건데, 그동안 의혹은 많았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예,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누설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보수하고 정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네. 외부에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 저장소 안에 그러니까 방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폭시 라이너라는 걸 발라놨는데 이거를 그러면 그동안 한 번도 보수를 안 했다고요? 예, 월성 원전 저장소는 측벽을 위주로 지금까지 조사하고 보수를 해왔지 바닥은 해결료가 잔뜩 쌓여 있어서 지금까지 조사도 못하고 정비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지금 정비 불가 지역으로 돼 있고 이런 점들이 계속 우려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누설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장소 내부에 지금 균열이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사용 후 핵연료가 지금 들어있는 저장소 내부를 조사한다는 게 사실은 좀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 누설 메커니즘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콘크리트가 균열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콘크리트는 누설을 방지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네, 다만 힘을 받쳐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방수를 하는 기능은 에폭시 라이너가 방수 기능을 하는데 이것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누설이 일어나서 바깥으로 누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특히 사용해결료가 잔뜩 쌓여있기 때문에 바닥 5개 면 중에 측면이 4개고 바닥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개 네. 면인데 그중에 5개 면인 바닥은 지금 확인이 어렵습니다. 네. 정비 자체도 수중 정비라서 난이도가 높은 위험 작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에폭시를 보수를 해도 그러면 방수 효과를 제대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일까요? 예, 지금까지 전력을 보면 에폭시 자체가 기능이 방수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누설을 방지하는 기능은 좀 취약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잘할 것 같이 이제 생각을 해서 발라놨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방사능과 지진에 취약하다. 그래서 누설이 발생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지금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지금 월성 원전 측은 이게 일반 에폭시가 아니라 또 유리 섬유로 코팅이 되어 있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에폭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에폭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유리섬유 코팅이 포함되어 있는 에폭시인데요. 이것도 같은 수지 기반이기 때문에 방사능에 똑같이 취약하고 지진에도 취약하다. 물론 자격 부여, 즉 테스트로 뭐 어느 정도 한다고 하지만 네. 발라놨을 때 이게 불연속 부위나 이런 데서는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누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장조 내부를 스테인레스로 교체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국제적인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성 2, 3, 4호기를 마지막으로 후속기 건설 때 진산 1, 2호기 같은 경우 전부 스테인레스로 돼 있고요. 네. 루마니아 원전도 체르노브다 2호기도 후속적으로 들어와서 스테인레스로 돼 있고 그다음에 월성 1호기하고 똑같이 수명 연장을 한 캐나다의 포인트루프 원도 그 원전도 수명 연장 작업할 때 스테인레스로 교체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월성 1호기는 그냥 진행됐죠. 예.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스테인리스로 교체를 하는데 뭐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물론 이것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공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결료를 다 치워야 되고, 거기에 네. 설치를 또 해야 되고, 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물과 여러 가지 이제 공사적인 난이도가 있습니다만, 루마니아 2호기가 처음에는 에폭시로 시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건설 중간에 스테인리스로 바꿨습니다. 네. 그런 경험들을 살리면 충분히 교체 공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1차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그러면 지금 뭐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 중인 조사에는 어떤 것들이 더 남아 있습니까? 예, 5개가 더 남아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누설 확산 부위, 그 다음에, 환경 외부, 부지 외로 이제 환경으로 나가는 문제, 음. 그 다음에 차수벽과, 건전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2, 3, 4호기로 확대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도 저는, 지금 누설이 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음. 당장 누설을 차단하는 작업과 병행해야 된다. 네. 그래서 누설 차단한 작업이 당장 시도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원자력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 거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원자력을 바라볼 때 지금 지역 주민들은 건강 문제로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벌써 8년째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20여 년 전부터 방사능이 누설되어 왔지만 주민들도 우려하고 있잖아요. 지금 확인이 됐고. 하지만 조치는 계속 미루고 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짓지도 못할 허망한 혁신형 SMR이라는 데 수천억을 투자한다고 있잖아요. 네. 예, 핵공학과 교수들은 자기네 연구비는 당연하다고 하지만 이 월성 원전에서 누설되는 거는 온갖 논리를 다 동원해서 문제가 없다고 앞장서서 변론하고 있어요. 네. 이럴 때 자기 연구비 다 내놓고라도 월성 원전 방사능 누설을 먼저 막는데 투입하는 연구비를 투입하는 그런 자세, 즉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공학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이 1차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원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사실을 드러났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회적 책임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원천적으로 누설을 차단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되겠다. 그래서 원전 관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 안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이 돌아가야 된다. 지금 연구비가 한수원이 1년에 4천억, 5천억을 쓰거든요. 네. 그런데 현장 문제는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로 엔지니어링 평가, 해석 이런 쪽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현장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개선시키는 하드웨어적 개선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소프트웨어적인 평가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은 안 되고 경련혈압, 즉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되면서 이런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수원 자체가 또는 연구소나 이런 데가 전부 다 현장을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역량을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문제가 밝혀졌으니까 빠른 대처로 더 이상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되지 않길 바랍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